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두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윤선 장관과 이혜훈 의원인데요. 두 사람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초 갑을 두고 경선에서 예비 후보로 경선을 치렀었는데요. 이혜훈 의원이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윤선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죠.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아니,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고 나서 전화들을 좀 받았죠. 의원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최순실을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없어서 오늘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아마 고소장이 접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법적인 내용이냐 하면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조사가 시작될 거다. 장관이 인터뷰할 상황은 아니다. 이혜훈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한 거다. 저희 박소연 앵커가 취재해서 이제 저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참 학번 동기 또 유명한 라이벌인데 딱 이혜훈 의원에게도 물어봤어요. 검찰이 밝힐 건데 공방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인터뷰를 정중히 오늘 아침에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혜훈 의원과 지금 조윤선 장관은 지난번 서초갑에서 네.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친 끝에 아슬아슬하게 12표 차이라고 12표 차이 네. 또 그 이혜훈 의원이 경선을 통과함으로써 뼈치를 다시 달게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사실 두 사람이 아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장면이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이혜훈 의원이 뭐라고 조윤선 장관의 당시 조윤선 후보죠. 조윤선 후보에 대해서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치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윤선 당시 후보가 이혜훈 의원 후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돌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돌적이라는 저자가 멧돼지 저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두 사람이 뼈 있는 상당히 그 주고를 받았다는 정도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서로 견제하는 사이인데 네. 이번에 어제 그 이혜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와서 재벌 사모님들. 재벌 사모님들이 아니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모른다니까 강남에 있는 재벌 사모님들이 아니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우리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내가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제보 전화가 의원들한테 온다더라 그 이야기를 소개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윤선 장관도 그러면 그 소개한 사람 밝혀라. 지금 그림이 분명한 근거가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라는 측면에서 나를 이렇게 보면 정치적 애둘러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저 그림이 이제 지난 총선 때 예비 후보 경선 치르는데 두 사람이 겉으로 웃고 있는데 눈에서 파란 불꽃이 팍팍 튀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로 요새 말로 디스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싸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윤선 후보에 대해서는 닮고는 싶은데 제가 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얼짱이라서 참 가점이 많은데 그건 제가 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돌적이다. 자, 이 저돌적이라는 게 멧돼지가 돌진하는 형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칭찬이 아니에요. 예, 둘 다 이제 그 디스를 한 건데 또 얼짱, 이게 얼굴이 이쁜 게 가점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속마음은 이제 나를 세운 저 거죠. 사람은 조윤선은 얼굴 이쁜 거 말고 뭐가 있냐. 사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도 하여간 얼굴 이쁘다는 건 그게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거꾸로 이혜훈 후보 칭찬해봐라 그랬더니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 같다. 저돌적이다. 이거는 완전히 거의 그냥 웃으면서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요 약간 굳이 따지자면은 판정을 내려보자면 조윤선 후보가 당시 이혜훈 후보에게 굉장히 더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요 참 그렇죠. 웃고 막 악수하는데 속으로는 다 이제 꿍꿍이 다 이게 맺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역구 라이벌이었으니까. 네, 지역구 라이벌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멧돼지 돌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는 이혜훈 후보가 이혜훈 의원이죠. 이번에도 그치, 이렇게 의원이죠. 네. 반격, 복수 뭐 이렇게도 보이네요. 반격이다. 그런데 네. 선거에서요 한 지역구에서 둘이 경쟁을 해서 한 명이 이기게 되면 그 둘은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 하네요. 원수가 돼요? 감정을 같이 겉으로는 좋게 생각을 해도 감정을 절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혜택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장관 2번 하고 정무수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를 비롯해서 최순실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 정도로 장관 2번이나 할 정도 되면 그렇게 돼서 이제 이해운 의원이 라이벌로서 이제 쐐기를 박는 걸로 볼 수도 있죠. 저게. 네, 교수님. 예. 지금 저 두 사람의 사이에 또 위치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사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원조는 박근혜 이해운. 대통령의 당시 박근혜 후보 이여자는 이해운 의원이었습니다. 이해운 네. 의원이 2012년 대선까지 상당히 열심히 했죠. 근데 대선 무렵에 2012년 대선 무렵에 박근혜 이여자가 바뀌는 거죠. 저렇게 이제 조윤선으로. 조윤선 장관이. 조윤선 장관이 그때 저 후보 수행을 도맡아 하면서 아주 앉아 딱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친합으로 이해운 의원은 정치적인 위상이 싹 무너지면서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공천도 탈락돼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이 그 정치적인 구원이 꽤 좀 묵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조윤선 장관과 이해운 의원은 나이는 조윤선 장관이 2살 어린 걸로 돼 있지만 학번이 같은 서울대의 동기로 저희가 학번이 이제 이해운 이해운 의원이 의원이 높습니다. 위치 예, 제가 예. 같은 두 개 서울대인데 예. 이게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네. 확연히 좀 갈리지만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같은데 물론 지역구 같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앙숙이다. 이해운 의원이 요즘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켰고 제가 종편에 나갔더니 어떤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내가 대표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으로 거의 합의 추대한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누리당 안에 있을 시절에 원내대표를 누구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1순위, 2순위로 저희들이 거의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후보가. 따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이분들이 왜 안 하려고 그런지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나 의원이 와서 계속 울면서 본인이 하겠다. 울면서요? 예. 확실해요, 울면서? 늘 많이 울어요. 얘기는 김성태 의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카더라 통신으로 라디오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전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저 두 분이 동기예요. 이해운, 나경원이 그렇군요. 네네네. 서울대, 법대, 뭐 경제학과 그런데 학교 다닐 시절에는요. 서로 집에도 놀러 가고 그렇게 친했대요. 근데 참 정치가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친한 친구들까지 네. 서로 저렇게 디스해야 되는 거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 얘기는 비단 그 이해운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비박 신당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이유가 뭐 원내대표 그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보니까요. 같은 친구였던 사람들이 또 저런 얘기를 하니까 네. 참 정치는 참 너무 비정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김성태 의원에게 얘기했던 것도 내가 울컥한 거지 운 게 아니고 무슨 원내대표 안 시켜준다고 우느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면서 정말 본인이 울컥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었는데. 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이요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여러 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외부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이 아까 얘기하면서 어떤 패널이라는 걸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는데 그거 아마 본인의 마음인가 아닌가 싶고 또 현재 탈당한 비박 의원들의 어떤 공통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본인들이 탈당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합류를 안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김성태 의원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토크를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김성태 의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어제 들어갔는데 밤늦은 시간인데 막 울면서 나경원 의원이요? 지금 본인이 합류하지 못하는 심경에 안타까움 때문에 원래 나경원은 뭐 저 앞에서 잘 울어요. 울면서 하는 얘기에 골자가 지금은 어렵지만 합류하겠다? 아니면은 잘 가라? 조금 있다가 이번은 있다가. 아니지만은 사실상 나경원은 김성태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뭐 국회할 나경원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안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마지막에는 꼭 저한테 상의를 하는데. 김성태 의원은 저에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눈물 진실도 앞으로 밝혀지겠지요. 오늘 세 분과 여러 말씀 나눴는데 시간이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